이번 강의에서는 행렬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행렬이 이와 같이 있다고 했을 때,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하냐면 두 행렬의 각각의 원소끼리 더하거나 빼주는 거죠. 이와 같이요. 각각 원소끼리, 두 개의 원소, 대응하는 원소끼리, 그죠? 이렇게 더하거나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덧셈을 하려면 두 행렬의 차원이 같아야죠. 이 두 개, 행과 열의 수가 각각 같아야지 덧셈과 뺄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행렬의 곱셈은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행렬이 있을 때 두 곱셈은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를 곱해서 여기다 쓰고요. 더하기 이거와 이거를 곱해서 여기다 써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는요. 여기는 또 이렇게 곱하는 거죠. AF 더하기 BH 이렇게 해서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써주고요. 또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써주게 됩니다. 자, 이 행렬은 새롭게 정의한 그러한 하나의 표현 방식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도 이 행렬에서 정의하는 덧셈과 뺄셈, 곱셈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는 거죠. 그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행렬이 같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두 개의 행렬이 동형이어야 되죠. 동형이어야 돼요. 같은 꼴, 행과 열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응하는 원소가 같으면 두 행렬은 같다. 두 행렬은 상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A 행렬과 B 행렬이 있을 때 이 두 행렬은 원소끼리 전부 같죠. 원소가 전부 같아요. 원소끼리, 각 대응하는 원소끼리 전부 같기 때문에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A와 C를 보면 원소가 다르죠. 그렇죠? 각 원소가 이 부분이 다르고 또 이것도 다르잖아요. 각각 대응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B와 C 행렬을 보면 두 개가 많이 다른 부분이 대부분이죠. 이 부분이 다 다르죠. 그렇죠? 부분이 대응하는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두 행렬은 다르다, 상등하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행렬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죠. 두 행렬이 이와 같이 있을 때 두 행렬이 동형이어야 되죠. 행과 열이 같아야 되는 거죠. 행의 수와 열의 수가 같은 동형인 두 행렬이 있을 때 대응하는 원소끼리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A 행렬과 B 행렬을 더하거나 빼준다. 이제 복호죠, 복호. 플러스일 때는 요 위에 거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는 아래 거 마이너스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각각 원소끼리 더해주거나 빼주면 됩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행렬의 상등을 이용한 그런 문제인데요. 두 행렬이 같을 때 A, B, C, D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같으면 각각의 대응 원소끼리 같아야죠. 그래서 같다 이렇게 놓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각각 또 A 플러스 B는 이거하고 같아야 되고요. C 마이너스 2D는 4하고 같아야죠. 그래서 이와 같이 놓으면 여기에서 요 두 개가 연립방정식이죠. 요 연립방정식에서 풀고요. 또 요 두 개가 연립방정식에서 풀면 각각의 전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가 3이어야 되죠.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B 마이너스 C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B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2가 돼야죠. 자, 그래서 이 B가 제일 먼저 구해졌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C를 구할 수 있죠. C를 구했고 또 여기로부터 B를 구했기 때문에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렬의 실수배인데요. 어떤 행렬의 실수 K를 곱하면 각각의 행렬의 원소에 K를 곱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K가 실수일 때 행렬에다가 K를 곱한다는 것은 각각의 원소에 K를 곱한 것과 같다인데요. 이것을 이제 행렬의 실수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 행렬이 이와 같이 있고 B 행렬이 이와 같이 있죠. 그럴 때 이와 같이 2A-3B 행렬을 이제 계산하라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2에다가 이와 같이 행렬을 써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렬을 써줬죠. 이렇게 써줬고 그 다음에 이게 계산해야죠. 이 계산할 때 각각의 원소 실수배죠. 2배를 다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3배로 해야죠. 3 곱해주고 3 곱해주고 3 곱해주고 3 곱해주면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뺄셈이죠. 각 원소끼리 빼주면 됩니다. 3이 됐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빼주니까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1이 됐고요. 2에다가 마이너스 6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4 4에다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행렬의 곱셈인데요. 행렬의 곱셈은 행렬의 뺄셈, 덧셈 뺄셈에서는 두 개가 동형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조건이. 근데 행렬의 곱셈에서는 동형이 되면 안 되고요. 이 두 행렬에서 A 행렬의 열의 개수하고 B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자, 이렇게 돼야지 곱셈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A 행렬과 B 행렬이 이와 같이 있을 때 곱셈을 할 수 있으려면 A 행렬의 열의 개수, 이 열과 그 다음에 B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각각 원소끼리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죠. 곱해서 다 더해주면 이와 같은 행렬이 되는데 자, 그럼 곱하기 한 후의 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 m하고 이쪽에 m, 이쪽에 A 행렬의 행의 개수, B 행렬에는 이 열의 개수만큼의 크기의 그런 행렬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행렬을 이와 같이 곱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래서 A, C 더하기 B, D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결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행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해서 AE 더하기 BF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CE 곱하기 DF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행의 개수 그리고 이 열의 개수만큼의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행렬인 경우는 두 개 곱해지면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써주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행렬의 곱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는데요. A 행렬이 있고 B 행렬이 이와 같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AB 곱이죠. 곱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다 써주죠. 그렇죠? 이렇게 또 계산해서 여기다 써주고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 써주고요. 또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BA는 반대죠. B가 여기 오고 A가 여기 왔어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줍니다. 곱셈이니까 여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써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써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써줬죠. 자, 그렇게 보니까 이 순서를 바꾸면 값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 교환법칙,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단위 행렬 A와 단위 행렬 E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A라는 행렬이 있고 E라는 행렬은 이 단위 행렬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E를 구해보면 이렇게 곱해서 이와 같이 써주죠. 이렇게 곱해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여기, 이렇게 곱해서 여기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결국 이제 A 행렬이 됐죠.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위 행렬에다가 A를 곱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또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또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또 이렇게 계산해서 이와 같이 됐죠. 결국 이제 A가 되는 거예요. 단위 행렬인 경우는 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행렬에다가 0을 곱하면 이것은 0행렬이 되는 거죠. 0을 곱한다는 것은 결국 0행렬이라는 얘기예요.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 행렬이 있고 B 행렬이 이와 같이 0이 아닌 행렬이죠. 자, 이걸 두 개를 곱하면 0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생겨서 A 행렬과 B 행렬이 0이 아니어도 이것이 0이 나오는 그런 행렬이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대수에서는 두 수가 0이 아니면 0이 나올 수가 없죠. 곱하면. 그런데 행렬에서는 두 행렬이 각각 0이 아닌 행렬임에도 불구하고 0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행렬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곱셈이죠. 행렬 곱셈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행의 열의 개수와 이쪽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열의 개수 3개, 행의 개수 3개 이렇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데요. 자, 먼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각각 요것끼리 곱하고 또 요것과 요거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걸 곱해서 더해주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 각각 원소끼리 곱해서 더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은 이와 같이 해서 여기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해서 여기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하면 이와 같이 이제 결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와 같은 행렬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의 열의 개수하고 이쪽의 행의 개수가 같죠. 열의 개수가 1이고 행의 개수는 1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먼저 이렇게 곱하죠. 그러니까 여기 곱해 써줬고요. 그다음 이렇게 곱해서 여기 써줬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 써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이렇게 곱해서 여기 또 이렇게 곱해서 여기 이렇게 곱해서 여기 써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곱해서 여기 이렇게 곱해서 여기 또 이렇게 곱해서 여기 이렇게 써줬죠. 자, 이것을 각각 원소 안에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쓰면 이와 같은 행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